반도체 피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반도체 피크 논란이 있었던 게 오히려 반도체 네거시한 전체 반도체 사이클이 중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부터 AI 반도체하고 레거시 반도체의 시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즉 엔비디아와 HBM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원래 범용 반도체도 그냥 좀 좋아졌다라는 거 정도예요. 이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쪽만 계속 좋았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피크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춤을 하니까 얘들은 당연히 뭐 따라오던 데는 원래 주도주가 쭉 주춤하면은 후발주는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이 디램 가격이 좀 슬로우하게 다운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피크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범용한테는 기회도 아직 안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I 하드웨어 있잖아요. 하드웨어. 우리 그 캐즘 얘기할 때 이번 AI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항상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선도적인 기업, 선도적인 사용자 이들부터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용화돼서 소비자에게 가는 대중화될 때까지의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반도체를 보면은 반도체에서 가장 좋다라고 지금 가장 수혜 입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챗GPT가 나오고 LLM을 구현하기 위한 서버용 AI 가속기만 좋았던 거잖아요. 거기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AI 온디바이스 기기가 뭐가 돼서 우리한테 뭐 실생활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큼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좋은 상태에서 얘가 멈칫하면서 얘가 슬로우 다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쪽은 후발에 갔었던 거는 범용을 안 좋았었던 거고. 근데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AI 가속기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서버에 다 장착을 하고 이것을 구현하면서 그것을 구현해서 대중화에 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뭐 먼 후일일지 아니면 당장 올지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서비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온 디바이스가 AI 온 디바이스가 구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는 다시 사이클이 형성되는 이렇게 좀 봐요. 그렇게 저는 계속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뭐 이렇게까지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논쟁이 많잖아요. 논쟁이 많다라는 거는 일방향으로 모두 다 긍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만일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소위 AI의 상용화를 끌고 가면서 AI 그리고 반도체 이걸로 끌고 갈 개연성이 지금 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먼저 두들겨 맞으면서 벌써 피크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내년도에는 집권 1년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책을 실행을 할 건데 그 정책 실행에 따라서 또 어떤 섹터, 어떤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늦춰질 수 있을까? 한번 그건 뭐 저도 어떤 단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지표들을 보면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국 시장이, 오늘 제가 이런 거 다 빼고 되게 중요한 그냥 개념만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미국 시장이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부도나고, 그리고 나서 돈 풀기 시작을 해서, 계속 풀다가 중간에 한번 다시 뭐 회수하긴 했는데 다시 팬데믹을 맞으면서 또 돈 풀고 그래서 사실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좋았고요. 그리고 탄탄하게 좋은 상황 속에서 소위 AI 혁명이라는 게 있으면서 빅테크들이 가장 AI에 손들어 가는 기업들이 미국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런 과정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황은 항상 환율과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가 5% 이상이었고요. 5.25에서 5%였고 국채 수익률도 막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금리 이자가 높은 곳에 그리고 환율이 센 곳에 돈은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돈들이 다 미국에 몰린 거죠. 소위 엔캐리라는 것들도 금리가 없는 곳에서 금리가 있는 곳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만일 우리는 맨날 주식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만 가지고 움직이는 돈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요. 금리를 갖고 움직이는 게 큰 돈이잖아요. 환율을 갖고 움직이는 게 더 큰 돈이고요. 그 돈들이 만약 우리가 훨씬 더 이자율이 높다든지 훨씬 우리가 환율이 낮아서 환차익이 발생될 수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도 똑같고 전 세계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돈이 그쪽으로 쏠려갔고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굉장히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은 이제 소위 미국이 금리 인하, 전 세계가 금리 인하의 시기로 접어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했지만, 빅컷을 했는데, 그래서 50bp 했으니까 이제, 5.25에서 5.5에서 지금 4.75에서 5% 된 거잖아요. 또 올해 50bp 정도 더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bp 더하면 4.25에 4.5 되는 겁니다. 4.5%.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뭐 3%로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 매력도가 없어지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매력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같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좀 되면은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는 더 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 국가에서 메리트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일변도의 상황은 이제 서서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야흐로 지금 월가 IB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이제는 미국 일변도에서 미국으로 쏠려왔던 돈들이 이제는 수익률을 쫓아서 그렇지 않은 상대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상대 국가, 그중에 이제 한국도 포함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의 보고서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론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가 없어야 되죠? 위기가 발생이 되면은 다시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이 경착륙하면서 소프트랜딩하면서 좋아지는 상황이 되게 스무스하게 가면은 이 경기 둔화되는 거 잘 넘어가면은 오히려 신흥국의 수혜가 더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만 갖고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한 시장 안에서 섹터나 종목을 볼 때도 똑같아요. 섹터나 종목을 볼 때도 미국의 우리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쭉 봤을 때 주로 빅테크 위주로 올랐고 주로 반도체, IT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 밑에 못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많다.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서 그들이 시장을 끌고 왔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너무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돈이 많고 선두에 있고 1등 기업들만 1등만 살아남는 1등만 좋은 상황이 여태까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춰지고 환경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 밑에 있는 2등, 3등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이들이 온순의 폭이 좀 생기고 또 자금 조달 능력이 좀 생기고 폭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미국 위주의 1등 위주의 이런 쪽에서 오히려 그 아래로 있는 국가, 아래에 있는 산업이나 섹터로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상당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그런 선두 종목만 가지고 지수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야말로 종목 정세, 종목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 대비하고 종목으로 접근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반도체 갈 땐 반도체, 제약바이오 갈 땐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제가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보더라도요. 계속 저도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얘가 실적이 있어. 그 실적이 지금 환경에서 꺾이지 않을 거야. 또는 유지 또는 더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잘 안 꺾여요. 매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말씀은 시장은 항상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장에서는 그게 더 부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장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꿈이 있는 드림 주식들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PBR 주식이 낮은 주식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형주를 쫓아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섹터가 반도체에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나머지 다 따라가고 뭐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은 이제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